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결국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다시 천선이 무너졌는데요.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봐야 하고 또 내일 장은 어떻게 전망해 볼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 닥터 K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의 주식 닥터인 팀 닥터 K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내와 해외 증시 둘 다 잡을 수 있는 목요일입니다. 자, 국내외 급등 선양꾼 팀닥터K의 김정철 그리고 김동우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시장 정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는 실적 모멘텀이 시장을 뒷받침해줬습니다. 테슬라가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또 여기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에는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후반 들어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9% 소폭의 하락세로 3,00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3,000선은 지지해주고 있고요. 또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세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개인이 1,500억 원가량 매물을 팔면서 지수에 부담을 준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마감했습니다. 0.8% 하락하면서 1,000선 다시 한번 무너졌고요. 993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거래 연속 개인은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에 나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엔터, 콘텐츠 그리고 미디어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엔터 콘텐츠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게임주들이 장중 상승폭을 확대해 갔습니다. 개별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먼저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펄어비스나 W게임즈는 오늘 신작 기대감으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원전 관련주들의 시세도 이어졌는데 먼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바라타 원전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또 조단이 해외 수주 계약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약했던 섹터,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온 2차전지 소재주들이 오늘 좀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간밤 테슬라가 배터리 교체 소식을 발표하면서 소재주들 좀 우려가 반영되면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는 박스권, 그 안에서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관전평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좀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 네. 시장이 약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면서 좀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네. 오늘 헝다그룹 사태 이슈 때문에 중국 항생지수가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뭐 원래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장에서 잘 밀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니케이는. 니케이 같은 경우는 사실 스가 총리 퇴임한다고 하고 나서 쭉 올랐다가 다시 네. 다 되돌렸다가 다시 지금 올랐다 좀 밀려는 상태고 항생 지수는 오늘 이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헝다 이슈가 또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는 헝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절대 신경 쓰실 필요 없으시고 연말에 좀 크거든요. 그 부채 상환 규모가. 네. 그거에 따라 달려 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발목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로 이제 갔는데 이제 거의 사골국물이죠. 계속 헝다 우려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외국인 투자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좀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딱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영어로 세자들인 단어들이 계속 나오니까 좀 잘 모르시겠다. 이거 도대체 뭔 내용이냐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좀 되게 시장을 선도했던 얘기가 NFT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네네. 여기 이거 또 무슨 단어인가 이거 너무 어렵다 하시는데 LFP 배터리는 이겁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 이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사실 폭발은 안 해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행거리 짧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또 하나의 악수를 두지 않나. 제가 그때 자율주행할 때 스탠다드 표준 잡을 때 한번 악수를 뒀는데 이번에 또 악수를 좀 두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LF 배터리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 내재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만들고 싶으니까. 네. 가능성 거의 없으니까요. 어차피 테슬라 실패할 겁니다. 실패할 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2차전지 밀리는 거 오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밑에서 좀 쭈쭈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좀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쪽에 대한 공부가 오늘 좀 필요한데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미리 공부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리고 오늘 이 방송에서 그 자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내 기업들도 호실적을 많이 발표하고 있긴 한데 지수가 그렇게 상승 압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다는 점이 오늘 어느 정도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 분석을 들어봤고요. 일단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이 많이 빠져서 좀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히 매수 기회를 활용해봐도 괜찮다는 의견 들어봤고요. 또 최근에는 이렇게 주도 섹터 내에서도 새로운 트렌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뉴욕 증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최고가 수준까지 올라서고 있는데 뉴욕 증시 관전평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계속 다시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지지 확인 이후에 계속적인 지속적인 상승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이번 주 계속 상승하던 3대 지수가 일단 다우랑 S&P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이어가면서 강보합권에 마감을 해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좀 상당히 재미있는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은 내용들 하나하나 좀 짚어본다고 하면 먼저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 밤이었었죠. 네, 미국 증권 시장에 일단 비트코인 ETF가 공식적으로 상장되었습니다. 네, 오늘 감신주로 좀 가져온 만큼 네. 일단 해당 이야기는 좀 더 뒤에서 이제 하겠지만 이제는 좀 비트코인이 단순히 투기 자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일단 미증시 마감 이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뭐 기대 예상치는 이제 상회한 만큼 사학개미들이 이제 좀 많이 좀 웃는 구간 웃음 짓게 하는 이제 내용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연준 베이직북 발표가 있었는데 네. 계속 지난주에도 저도 계속 얘기 드렸었던 이제 공급망 사태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뉴스에서 계속 나와주고 있는 공급망 대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우려를 표한다. 이런 새벽에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 초반에 조금 상승폭을 이어가던 증시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조금 낙폭을 계속 이어가면서 어제 나스닥 자체는 이제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하지 않았나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 쪽으로 일단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중국에서 일단은 지금 이번에 미국의 이제 천연가스를 이제 대규모로 좀 수입할 예정이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이 좀 순순히 이 천연가스를 줄지, 그리고 이제 뭐 좋은 가격에 체결해서 이제 대규모로 가져올 텐데, 저는 일단은 뭐 사실상 지금 뭐 정치적으로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쉽게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공급망 부족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최대의 지금 제조 공장인 중국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뭐 천연가스나 이런 공급이 안 돼서 전력난 때문에 생산을 못하면 최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입국인 소비 국가인 미국에서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를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이 이번 그리고 다음 주까지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지금 본부장이 얘기하셨던 뭐 홍다 사태에서 일단은 뭐 부채 청산을 위해서 이제 계열사 이제 매각에 이제 또 실패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슈는 일단 좀 잠깐일 것 같고요. 오늘 항생에 지금 좀 낙폭을 이끌어갔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일단은 좀 잠깐의 일단 낙폭으로 좀 보여줄 것 같고, 다시금 지수 자체가 좀 반등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보실 때 좀 체크해 봐야 할 포인트들 몇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일단 요즘 가장 또 뜨거운 것이 비트코인 선물 ETF가 처음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들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또 간밤에 연준 베이시북이 나왔는데 공급 병목 현상이 우려가 조금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고, 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이 부분에서 천연가스 수입 이 이슈도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와 해외 증시 관전평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주식닥터, 팀닥터 K의 관심 종목들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또 오늘 급등했던 펄어비스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리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처음에 이 방송할 때 DP가 한참 이제 좀 인기가 있을 때 네네. 그때 이제 얘기 들었던 임지성 연구원 얘기 들었던 태평양물산입니다. 태평양물산 이거는 아니 DP하고 뭔 상관이냐? 드라마 DP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가 이제 드라마 지리산. 예, 지리산에 이제 주인공들이 네. 예, 주구장창 그 내땡 옷만 입고 나와요. 근데 네. 그 내땡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내땡 옷을 입고 나오는 그 만드는 OEM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 협찬도 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이게 3,200원 잡아놨는데 다 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리산 보고 더 들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엄청난 기대를 하면 잘 안 가더라고요. 인기가 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리산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또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주말 동안에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봤던 마이네임은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근데 지리산에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사전에 그냥 매도하자라는 의미로 태평양물산을 이제 그냥 매도해서 총 이제 수익 실현 한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따끈따끈하죠. 지난주에 주로 이제 얘기 들었던 게 이제 비료 관련주로 남해약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경협주 플러스 곡물가 상승에 대한 아이템으로 제가 가지고 나왔던 건데 사실 잘 안 가더라고요. 네. 예, 이러다 안 가면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제 하루에 그냥 다 뽑아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하루에 다 뽑아버려가지고 어제 그냥 종가에 다 매도하는 걸로 얘기는 드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더 눌릴 때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남해약을 기관에서 이렇게 세게 들어온 건 참 오랜만이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에서 금융투자에서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랑 투신에서 남해약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좀 오랜만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재공략 할 때는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입니다. 네. 펄어비스. 이게 제가 지난주에 이제 교육 한번 드렸었잖아요. 게임주. 그걸 제가 이제 사실 거기 NFT를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네.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그걸 이번 주에 나눠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다 하더라고요. 오늘 그 H 방송사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주구장창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주에 다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일단은 펄어비스인데 펄어비스도 오늘 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지금 펄어비스가 도깨비 같은 경우 도깨비 게임 그 내용 실제 지금 테스트 버전 할 수 있거든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신세계입니다. 완전히.
이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해보시기 바라는데 도깨비 같은 경우 게임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메타버스를 어느 정도 좀 많이 구현하지 않았나. 그다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검은 사막 모바일이 지금 현재 중국의 판원 이미 획득한 상태고 출시 때문에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어차피 호재밖에 없어요. 이건 진짜. 그래서 전부 다 호재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작뿐만 아니라 기존 매출 그다음에 지금 신고가 50지 신고가이기 때문에 매물도 없다라는 부분 그 부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공략 포인트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추가적으로 오늘 또 그런 종목도 열심히 또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의류주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에는 매도했다는 리뷰를 들어봤고요. 또 어제 비료, 사료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했지만 눌림 몫이 재매수 가능하다라는 전략 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총 3위까지 올라선 펄어비스 이렇게 또 승승장구하고 있는 많은 종목들의 리뷰를 모두 확인해 봤으니까 또 많은 정보들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해외 증시 우리 김동호 주식닥터의 수익률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10월 동안 이제 관심 ETF에 대해서 이제 종목들을 드렸었는데 일단 좀 조정장이 좀 길어지면서 제가 일단 진입 시점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시작되는 시점을 확인하고 지난주에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등이 확인되는 구간에서 바로 3개 종목을 이제 노란 톡방에 여러분들한테 진입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드렸었는데요. 일단 먼저 보실 게 이제 브로드컴입니다. 10월 7일 날 히든주로 나갔었던 종목이고요. 네, 미경기 회복과 이제 더불어서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 장기간 조정을 마치고 반등 흐름에 이제 승선해서 이제 수익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큰 수입은 아니지만 3.4% 수익 구간에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일단 뭐 4분기 실적까지 지금 계속 보고 나서 홀딩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지난달 말 관심주로 드렸죠. 이제 인바이트입니다. 네,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제 개개인이 이제 취약 질병 같은 거를 이제 진단하고 그걸 이제 싼 가격에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까지 받으면 $200 안쪽 선에서 그리고 이제 $0까지 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제 연동시켜주는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다시 계속 증시 눌림 다음에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봤던 관심 주였었고요. 네, 14일에 진입해서 지금 이제 현재 5%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이제 좀 사업 분야는 이제 성장성이 이제 과거부터 쭉 제기됐던 만큼 이제 관심주들도 이제 톡방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 드릴 거고요. 네, 일단 다음으로 이제 좀 지난주 히든주로 좀 말씀드렸던 울프스피드도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프스피드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크리라는 기업으로 제가 초창기 때 여기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기업이었는데요. 역시나 이제 미증시 반등 속에서 일단 $90를 지금 안착을 하면서 3.1% 지금 현재 수익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좀 고점 대비 이제 3% 이상 낙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일단 수익구에 조금 낮은 게 이제 좀 아쉽지만 다시 한번 제가 반등이 시작됐던 지점서부터 지금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미 증시에 대해서 이제 종목 추천했던 내용이고 앞으로 4분기까지 계속 끌고 갈 예정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에는 이제 없지만 지난주에도 또 언급드렸었던 TSMC 역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좋은 차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입했던 자리값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은 1.2% 수익 구간이지만 저는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세한 분석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로드컴부터 TSMC까지 또 현재 수익 중인 4가지 종목에 대한 리뷰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 종목과 또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 닥터 K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 점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뉴욕 증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 실적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강세에 더불어서 또 뉴욕 증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좀 살펴볼 만한 유망 업종이나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은 먼저 이제 3분기 초에 미국 애널리스트들의 의견과는 좀 반대로 일단 3분기 실적 자체가 지금 대부분 기업들이 예상치를 이제 좀 상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네. 지수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 덕택에 지금 현재 지수 자체가 그러니까 예상치 자체가 조금 낮게 잡혔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3분기 실적은 일단 기업 자체에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대체적으로 계속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서학개미 분들 지금 대부분 실적 발표일을 꼭 확인하시고 일단 지난 조정장 동안에 이제 보유했던 현금을 통해서 이제 매수 시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이제 급등은 비트코인 ETF의 미국 지금 증권 시장 성장과 이제 좀 더불어서 일단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해지 수단으로 일단 계속 금보다 계속 각광받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유명하게 볼만한 섹터 자체는 일단은 먼저 코인 관련 결제 시스템으로 이제 진행 중인 기업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페이팔이나 이제 스퀘어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인으로 이제 결제하는 일단 시스템들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말씀해 주신 이슈 외에 연말 소비 시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네, 생각보다 일단 주가 반응이 조금 빠른 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백화점 업체들 그리고 주가 상승이 좀 심상치 않은데요. 지금 시점에 이미 급등한 종목을 좀 따라가기보다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좀 반영되지 않은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고요. 여기서 아직 실적 발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남아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기 힘드시다라고 하시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많은 도움 드릴 테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망 종목 관련해서 비트코인 결제 관련주 페이팔과 스퀘어 언급을 해주셨고요. 소비주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증시도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의 주도주는 확실히 엔터, 콘텐츠 주들인 것 같은데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어서 마이네임도 너무 재밌게 보셨다고 하셨고 또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매진에 이어서 안표값이 1,800만 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딱 봤을 때 엔터 콘텐츠 관련주들은 일단 하나 묶여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다르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즘 게임주가 오히려 지금 제작사 관련주들 제작사를 인수하고 있고 막 이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뭘로 이걸 이해하면 되나? 메타버스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드라마 관련도 상당히 최근에 강했는데 저는 이제 주말에 이제 마이네임 딱 보자마자 네. 검색했어요. 일단 제작사 어디야? 검색하고 그래? 바로 이제 제가 주말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같이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내용 관련주 정리를 싹 다 해드렸거든요. 싹 다 해드렸는데 월요일 다 우르르 다 상할 것 같죠. 전부 다 상할 것 같죠. 이제 이게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옛날에 그 카카오가 이제 게임으로 한참 할 때 그때 막 게임이 막 이제 모바일 게임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때 네네. 그때 막 카카오와 연동돼 있는 게임 1위 한 기업을 찾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 1위 되면 무조건 무조건 주가 급등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마치 이런 것처럼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순위만 보면 되는데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종목도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진짜 제이 콘텐트리 수십 번 얘기 드렸잖아요. 제이 콘텐트리는 근데 너무 일찍 팔았어요. 참 죄송합니다. 이게 5만 8천 원대 후반에 팔아가지고 지금 6만 6천 원까지 갔는데 6만 8천 원 900원까지 갔네요. 네, 제이 콘텐트들이 다시 잡는다고 제가 누누이 노란톡에서 얘기 드렸는데 못 잡았어요. 이유는 이제 저도 무서워요. 이게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제이 콘텐트들이 다음 달에 드라마 지옥 하는데 이걸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 이 마음이 좀 착착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올라간 종목들 좀 추격하면 약간 좀 지금 현재는 약간 템포가 늦었기 때문에 네네. 쉽지 않을 것 같고 유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인데 유일하게 안 간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원래 이 회사가 원래 대장이었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쵸. 제작사 중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고였는데
대형사라고 할 수 있죠. 대형사. 제이 콘텐트리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양대 산맥인데 근데 이제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사실 갯마을 차차차로 괜찮았어요. 아, 예, 근데 그 배우분께서 물귀신으로 이렇게 다 끌고 들어가신 바람에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 네네, 여러분들. 그럼요. 어제 오늘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어제 시끄러웠죠, 어제. 예, 일단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그래도 지금 볼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드라마 지리산 A스토리가 만들긴 했지만 TVN에서 방영을 하기 때문에 그럼 CJ ENM하고 관련이 있죠. 지난주에 제가 CJ ENM 공개 정보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드렸고,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마찬가지로 좀 우리가 신작 대작 드라마들을 좀 텐트폴 드라마라고 하는데 그걸 좀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드라마 라인업은 제가 노란톡방에다가 계속 쭉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적으로 좀 보자면 엔터 관련해서는 YG 엔터를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네. 예, 왜냐면 이제 BTS가 표를 또 팔았으면 블랙핑크도 충분히 팔 수 있다. 아, 그렇죠. 예, 저는 네. 충분히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단 하이브가 워낙 좋은 거는 딱 이거 하나가 있어요. NFT 때문에 그래요. NFT 때문에 하이브가 워낙 좋은데 YG가 이제 약국에서 좀 변화만 잘하면 지금 옛날에 약국이랑 오명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변화만 좀 잘해서 트렌드만 좀 빠르게만 가면 사실 NFT도 YG 엔터가 할 수 있다. 이 시청자 여러분 NFT가 뭐야 하는데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YG 엔터 같은 경우도 블랙핑크로 충분히 소득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그 앨범의 카드 같은 거를 그러니까 실물 카드가 아니에요. 포토카드, 여러분. 포토카드. 네, 네. 그런 거를 요즘에 이제 팔기 때문에 이제 별의별 거 다 팔더라고요. 네네. 저는 물론 제가 팬입니다만은 제가 아직도 있지랑 블랙핑크랑 둘 중에 갈등을 하고 있는데 어디를 응원할지 갈등하고 있는데 일단은 팬입니다만은 일단은 그렇게까지 가능합니다. 요즘 분들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은 제가 왜 또 얘기 드리냐면 SM 라이프 디자인이 어차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슈로는 그걸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디즈니 플러스 네. 디즈니의 판권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디즈니 판권도 디지털화 시키면 이것도 NFT예요. 오늘 또 이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걸 기대해 보는 게 낫지 않나. 지금은 이제 너무 급등한 거 추격하기보다는 이런 거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낫다. 애초에 그 DP 할 때부터 그때부터 쭉 가져갔었어야 돼요. 근데 좀 늦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리하게 고점 잡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 보는 게 훨씬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워낙에 또 급등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가지 못한 종목들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YG 엔터와 SM 라이프 디자인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또 게임주들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콘텐츠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게임주에서 중요한 게 또 블록체인 기술, 또 가상화폐 관련 이런 모멘텀이다 보니까 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랑 같이 움직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예. 어떻게 볼까요? 게임 일단 오늘 또 컴투스가 네. 그래서 저는 컴투스를 좀 보고 있었는데 이게 방송을 좀 땡기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컴투스를 사실 이틀 전부터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요. 근데 오늘 또 이슈가 컴투스도 우리도 NFT 한다. 네네. 그 우리도 가상화폐 한다. 이거 다 지금 다 똑같아요. 게임빌 마찬가지. 게임빌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다 문제는 뭐냐. 컴투스 그나마 좀 덜 올랐다. 그 컴투스는 그리고 워낙 강력했던 원래 게임 하나가 있죠. 서머너 주어. 아, 네. 그 서머너 주어 NFT 하면 재탕할 수 있어요, 이거. 예, 서머너 주어를 재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컴투스가 상당히 좀 그런 면에서는 약간 유리하다. 그리고 뮤직 스튜디오 유지한 뒤로 확실히 메타버스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투자의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 컴투스라는 종목을 한 몇 년 동안 정말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서머너 주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게임이. 근데 지금은 뭔가 대변화의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박스권이었어요. 계속 박스권이었고 올라가면 한계가 있고 떨어지는 것도 항상 여기 바닥 잡고 맨날 똑같은 가격대였는데 컴투스가 이번에는 이걸로 반등하면 좀 뚫지 않을까. 그다음 다른 종목보다 좀 덜 올라온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가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 투자도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 관련주로 사실 비덴트가 처음에 안 갔어요. 이게 우리 기술자 먼저 떴거든요. 먼저 뜨고 비덴트가 안 가서 비덴트 안 간다. 그래. 방송에서 이제 얘기하면 되겠다 했는데 오늘 갔네요. 네. 오늘 가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이게 비덴트가 좀 덜 갔거든요. 이게 네. 우리 기술 투자는 업비트 그다음에 비덴트는 이제
빗썸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기술투자가 차라리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기술투자 보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 기술투자, 그러니까 다른 가상화폐 관련주도 종목들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술투자하고 이쪽을 좀 보자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여기도 또 가상화폐 플러스 게임 플러스 메타버스 플러스 NFT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내용이 좀 연결이 되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교육기께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게임주까지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모멘텀 주목해서 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내외 증시 특징 업종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주식닥터 팀닥터 K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식닥터 팀닥터 K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 닥터 K를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이끌 주식닥터 팀닥터 K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들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내용은 어려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 텐데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이걸 요즘에 많이 해보고 있기 때문에 좀 접근성이 좀 빠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해보시면은 이 부분에 이해가 충분히 가실 겁니다. 요즘 유행이라서 이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거는 NFT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게임 얘기할 때 NFT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내용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NFT가 뭐냐면 Non-Fungible Token이라 그래가지고 대체불가 토큰이에요. 한마디로 뜻은 뭐냐. 즉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게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에다가 소유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은 각 토큰마다 별도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해가지고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토큰,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뭐였냐? 대체 가능한 토큰이었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토큰들. 근데 요거는 인식표를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암호화폐다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저는 이걸 토큰이란 말을 쓰지 말고 그냥 에셋이라고 쓰면 좀 더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이게 Non-Fungible Asset이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용어가 어차피 암호화폐에서 파생된 용어이라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5만 원권이 있죠. 우리 5만 원권. 5만 원권인데 이 5만 원권은 대체 가능한 토큰인 거예요. 근데 이 5만 원권 중에 5만 원권이 맨 처음 났을 때 일련 번호가 00000001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요게 여기에다가 의미를 두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면 이게 바로 NFT가 됩니다.
좀 이해가 좀 편하시죠? 이제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NFT가 얼마나 지금 활성화되고 각광을 받고 있냐면 디지털 예술가 비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0초 분량 비디오 클립을 무려 74억에 판매했어요. 바보 아니야? 저 비디오 클립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복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죠. 근데 거기에 가치를 요즘 세대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층 위주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이게 768억에, 786억에 낙찰이 돼요. 네. 아니, 저게 뭐라고? 도대체 저게 뭐라고? 자,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는 안 될 겁니다. 아니, 저거는 진짜 왜 저렇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디지털 자산 복사할 수 있잖아요. 복사하면 되지. 왜 저거를 그냥 메인으로 갖고 있어? 그걸 왜 저걸 돈 주고 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라임스라고 이분이 이제 그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 그 와이프잖아요. 근데 이분이 디지털 작품이 65억 원 낙찰이 된 적이 있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요걸 들어보시면 아 여기다 가치를 부여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가 트윗을 만든 다음에 첫 트윗을 날려요. 이거는 가치가 있죠, 그렇죠? 예. 이거 가치가 있습니다. 이 첫 트윗이 32억에 낙찰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수많은 소모적인 트윗들이 많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는 진짜 맨날 트윗만 보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트윗 밤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제발 이러고 트윗만 보고 있었는데 그런 소모적인 트윗은 당연히 가치가 없겠죠. 근데 이 트윗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좋아요하고 구독 이런 게 많이 돼 있는 그런 게 많이 돼 있는 트윗은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다 가치를 부여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래도 나는 가치 부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하신 분은 최근에 명품 시장을 좀 보시면 돼요. 명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이제 그 다음 얘기긴 한데 명품 시장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아니 샤땡이나 에르메땡 가가지고 왜 굳이 가방을 삽니까? 저기 이게 가짜도 많아요. 짝퉁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팔아요. 거의 뭐 진급으로 거의 팔아요. 그다음에 제가 뭐 저도 차고 있습니다만은 뭐 요즘 한참 롤렉땡 시계 유행이잖아요. 근데 그거 왜 굳이 롤렉땡 맨날 오픈런 하며 가면서 맨날 뛰어가면서 이거 많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저도 이거 겨우 구했는데 굳이 그렇게 삽니까? 희소성 때문이죠. 그걸 갖고 있었을 때 희소성. 그리고 아무리 가짜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짝퉁이 많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나만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똑같이 이런 디지털 자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솔직히 뭐 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든 건데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든 거고 이더리움 표준안을 통해서 만든 건데 여기다 이제 토큰에다 파라미터를 딱 넣어버리면 토큰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거기다 파라미터 값을 딱 넣으면은 거기 소유자가 누군지 딱 나와요. 그 디지털 자산의 소유자가 누군지 나온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게임을 아주 많이 하셨던 리니땡 이런 거 많이 하셨던 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에다 막 돈 엄청나게 지르면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알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이게 완전히 요즘엔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개발 코드인데 뭐 이거는 알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컬러드 코인이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게 어떻게 시작이냐면 컬러드 코인들이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컬러드 코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컬러드 코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크립토펑크예요. 크립토펑크인데 이게 바로 크립토펑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만든 게 있거든요. 이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엑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라운드엑스라는 회사가 카카오가 몰래 숨겨놓은 아주 유망한 회사예요. 이 회사가 NFT를 각자 자기만의 디지털 자산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까지 제공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그라운드엑스라는 회사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언젠가 상장이
때나 아니면 혹시 비상장 주식이 나올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X라는 회사를 상당히 좀 우리가 잘 유념 있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라운드 X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이번에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지금 제가 쓰진 않았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클레이튼 가지고 분명히 게임을 만들 거고 NFT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게임즈도 상당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라운드 X 같은 경우가 클레이튼 체인에서 NFT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 NFT가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되고 많이 쓰냐? 제가 얘기했지만 게임, 그다음 글. 여러분, 뉴욕 포스트 그 칼럼 글 하나가 5억 원에 낙찰되기도 해요. 그 칼럼 쓴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칼럼 글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또 쓴 사람 따로 있고 그 칼럼의 주인도 따로 있고. 여러분들 요즘에 음원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것도 역시 NFT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각종 IP들. 예, 각종 IP들. IP라는 게 지적재산권들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미술품. 요즘 미술품 이게 난리입니다. 지금 오늘 최근에 서울옥션 초강세를 보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증권. 지금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지금 NFT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잘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별의별 걸 다 팔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 뉴욕 크리스 경매에서 NFT 미술품 경매를 진행을 했는데 이 진행하면 NFT가 돈이 된다는 사실 이제 다들 알게 된 거예요. 아, NFT로 돈을 벌 수 있구나. 돈이 되는구나. 그래서 주요 소비층은 MZ세대인데 이제는 뭐든지 디지털화 돼 있는 모든 걸 다 팔 수 있고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창조적인 혁신적인 경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고품, 중고명품, 그다음 명품 리세일 시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개념과 비슷한 접근 방법과 비슷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샷땡, 에리메땡 언제가 가장 쌉니까? 언제 사야 가장 싸요? 오늘 사는 게 가장 싸잖아요. 예,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오르는 상태잖아요. 그와 비슷한 형태로 현재 이 NFT 시장이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련주 유망 종목입니다. 자, 다날입니다. 다날 페이코인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 페이코인이 특금법에 의해서 제가 볼 때 제도권 편입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 다날이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NFT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 파라미터에다 값을 넣어서 고유값을 넣어서 소유자가 누군지 알려주는 그 중간 기능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다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땡땡땡땡땡땡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노란 톡방에서 제가 얘기 드릴 겁니다. 노란 톡방에 얘기 드릴 건데 역시 톨코인 발행했고요. 여기 역시 NFT 플랫폼을 런칭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런칭해요. 대규모 투자까지 다 받은 상태고 여기는 지금. 이거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 제가 공개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옥션 있죠. 서울옥션. 지금 제가 봤을 때 서울옥션 같은 경우 자회사 서울옥션 블루라는 사업 부분을 신설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NFT를 하고 있습니다. 경매회사고요. 예, 이게 돈이 상당히 잘 된다는 거. 미술품 아트 쪽에 상당히 잘 된다는 거. 그 다음 위메이드는 이미 NFT뿐만 아니라 위메이드 트리를 통해 가지고 위믹스 옥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미 NFT를 경매로 살 수 있는 위믹스 옥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안 그래도 미르포가 잘 됐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요거 NFT까지 있으면서 그래서 주가가 더 폭등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주로 많이 적용될 것 중에 게임 쪽에 많이 적용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솔라나 스타 아틀라스라는 게임의 실제 영상입니다. 이게 게임 영상이에요, 이게. 예, 거의 뭐 무슨 예, 실사 같죠? 예. 근데 게임 중에 이브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브 온라인 게임이 있는데 실제로 이 게임이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런 게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집착을 하냐면 실제로 이브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현실 금액으로 수백억이 하루 만에 없어진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두 행성 간에 전쟁 나가지고 거기서 함선끼리 서로 부시고 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500억 정도가 날아간 실제 돈이 한 몇백억 정도가 그냥 날아갔어요. 전쟁 한 번 해가지고. 예, 그런 우리가 성공 사례가 있다. 이브 온라인 같은 경우. 그래서 게임 쪽에 상당히 우리가 아주 집중해서 관련주들을 보면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엔터 보면 레드벨벳하고 BTS가 포토카드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스포츠 메타버스 이런 거 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금융까지 이제 가능하다. NFT 담보대출까지 요즘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핵심 개념 NFT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잘 모르셨던 분들 오늘 강의 내용 듣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명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닥터 팀닥터 K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2가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여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DIC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DIC 같은 경우가 저 히든 종목인데 이제 전략을 히든할 거고요. 종목명 가르쳐드리겠습니다. DIC인데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감속기하는 회사. 원래는 뭐 하는 회사냐면 원래는 농기계 하던 회사인데 천지개벽했죠, 이 회사가.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미국에도 공장이 있는데 엘라바마하고 현재 지금 이 DIC 공장은 어떻게 생긴 공장이냐면 켄터키주가 우리가 그냥 공짜로 부지 줄게. 너 공장만 지어줘. 해가지고 할 정도로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DIC 같은 경우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관련주로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우리 김동훈 팀장님은 그걸 갖고 왔대요. 네. 그 비트코인 ETF를 갖고 왔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네. 노란톡방에 가시면 비트코인 ETF, 굳이 비트코인 직접 투자 안 해야 돼요, 이제는. ETF로 투자할 수 있어요. 예, 가볍게, 안전하게, 제도권 내에서. 예, 그렇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네. 노란톡 메신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증시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 DIC 확인해 봤고요. 또 비트코인 ETF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자세한 매매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바로 실시간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자세한 분석들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